안녕하십니까. 저희 이번 시간에 4장 출제 예상 문제 직류회로 표현될 것 같은데, 저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자고요. 1번부터 보세요. 1번을 보시니까 뭐라 나와 있습니까? 1A 몇 쿨롱이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1A는 몇 쿨롱이 되겠니? 몇 쿨롱이? 그럼 쿨롱과 같은 단위를 쓰는 건 뭐야? 암페어 세크가 되겠죠. 그러면 이 시간 단위를 뭘로만 바꿔주면 돼? 초단위인 세크 단위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지.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60 곱하기 60 하니까 3600 세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3600 쿨롱이 되더라. 이 얘기네.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됩니까? 2번이 됩니다.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 단위. 문제 2번을 볼게요. 어떤 전지에 5A 전류가 10분간 흘렀대요. 어떤 전지에 5A 전류가 몇 분간 흘렸냐면 10분간 흘렀대요. 10분. 그때 전지에서 나온 전기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전기량은 우리가 Q라고 했지. Q는 전류와 시간의 곱이다. 그래서 단위가 암페어 세크가 됐고, 이 부분은 쿨롱이 됐었죠. 쿨롱. 그럼 여기서 이제 적어주시면 되지. 전류는 5A이고 10분이랍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얼마? 초 60. 그죠? 해보니까 5, 6에 30 얼마 나옵니까? 3000 쿨롱이 나오더라. 답은 몇 번이 됩니까? 4번이 되죠. 4번. 그 다음에 3번. 3번을 보시자고요. 3번에서 1옴메타는 같은 것은 했어요. 1옴메타가 뭐예요? 1옴메타. 이 옴메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옴메타. 이게 고유저항의 단위죠. 고유저항. 다 까먹으셨다. 그죠? 다 잊어버리셨네?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저항 로에 단면적과 길이에 비례한다 해서 단위가 옴이었습니다. 그죠? 이 로라고 하는 걸 뭐라고 했어? 고유저항이라고 했네. 고유저항 로는 어떻게 돼요? 길이에 뭐가 됩니까? 저항에다가 단면적을 곱한 거와 같겠지. 그러니까 단위가 어떻게 됐어요? 옴 제곱미터 퍼 메타 또는 옴 메타가 됐었죠.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이제 전선은 스퀘어 단위로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퀘어 단위로 보게 되면 1m는 10의 3승 스퀘어니까, 그죠? 요 부분을 스퀘어 단위로 바꿔보게 되면 옴 스퀘어 퍼 메타가 되겠지. 그러면 스퀘어니까 제곱이니까 10의 몇 승이 됩니까? 10의 6승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찾으시면 되겠네. 단위는 옴 스퀘어 퍼 메터. 10의 6승. 2번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단면적 개념이 이 스퀘어 개념을 쓰기 때문에 1m는 10의 몇 승? 3승 스퀘어가 되더라. 미리가 되니까 1의 3승 미리가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10의 6승이 되겠지. 됐죠? 꼭 이 부분도 기억을 해두시고 잘 나와. 그 다음에 4번을 보시자고요. 4번을 보니까 동선의 길이를 2배로 늘리면 저항은 동선의 길이를 지금 2배로 늘렸대. 2배로. 저항은 처음에 몇 배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어떤 조건이 없다면 이제 2배가 되겠지만 비례 관계니까 최적이 일정하다고 했어. 그러면 방금 여기서 얘기했다시피 길이가 2배가 늘어났으면 최적이 일정하니까 단면적도 지금 몇 배? 단면적하고 길이는 어떤 관계? 어떤 관계예요? 단면적과 길이는 비례 관계. 이건 얼마로 줄어들었을까? 2배로 늘리면 단면적은 최적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2분의 1배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돼? 저항은 고유 저항의 2배 L이 되고 여기는 2분의 1의 단면적 A가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이 부분은 4배의 로의 A분의 L. 요게 저항 R이죠. 그러니까 얼마가 돼? 4배의 R이 되더라. 얼마가 됐습니까? 4배가 되더라 이거야. 조건이 뭐가 있었기 때문에 최적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꼭 4배가 된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볼게요. 5번. 자, 5번을 보니까, 자, 회로가 하나가 나와 있죠. 자, 이런 회로가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네. 자, 이게 얼마냐면 4옴이고, 얘가 6옴이에요. 자, 얘가 10옴이고, 자, 얘가 10옴이다. 그림 같은 회로에서 합성 저항은 몇 옴이 되겠습니까? 쉽게 풀 수 있죠. 자, 저항값이 작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이번에 자꾸 틀리니까 합성 저항은 저항값보다 작게 나오겠지. 그죠? 그럼 계산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어떻게? 자, 어떻게 하라고 했어? 아래는 더하고 위에는 곱하고, 자, 플러스에, 자, 이것도 해보시면 돼. 아래는 더하고 위에는 곱하고. 근데 저항값이 같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의 저항값을, 자, 개수로서만 나눠주면 되더라. 하나의 저항값은 10이고, 자, 개수로서 나눠주니까 2개. 몇 옴이야? 전체 합성 저항은 5옴이 나오겠지. 당연히 이건 5가 되겠죠. 자, 계산해보게 되면 20분의 100이니까 당연히 5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얼마가 나옵니까? 10에 대한 24니까 1.2 나오겠지. 1.2. 그죠? 2.4 나오겠다. 2.4. 자, 6, 4, 24니까 2.4. 그럼 여기 2.4고 5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얼마? 7.4옴이 되겠다. 7.45.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번을 한번 보시자고요. 6번. 자, 6번을 보시게 되면, 자, 6번을 보시게 되면, R1과 R2를 병렬을 접속했대. 자, R1이 있고요. 자, R2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병렬을 접속했대요. 자, 그때 전체 합성저항은 어떻게 구하라고요? 아래는 더하고, 자, 위에는 곱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답은 3번이 되겠다. 3번이.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시자고요. 7번 보니까 회로가, 자, 이렇게 남아있네. 자, 이런 회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거기에 저항이 얼마냐면 1옴이고 2옴이고 2옴이고 3옴이고 3옴이고 3옴이네. 이때 전체 합성 저항은 얼마냐? 자, 방금 얘기했어. 자, 병렬부터 계산해야 되니까 저항값이 같을 때에는 하나의 저항값을, 자, 개수로서 나눠주면 된대. 이게 얼마? 1. 다시 저항값이 다 같네. 하나의 저항값을 개수 하나, 두 개, 세 개. 세 개로 나눠줘 보니까 1 될 거 아니야. 전체 합성 저항은 얼마야? 1 플러스 1 얼마? 3.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시자고요. 8번. 자, 8번을 보시자고요. 8번. 꼭 기억하세요. 자, 저항의 성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저항의 성질은 제가 내용 설명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값이 틀릴 때는 저항값보다도 작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저항의 값이 같을 때에는 하나의 저항값을 어떻게 개수로서만 나눠주면 되더라. 그러니까 그 합성 저항도 작아지겠지. 그런 성질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보실게요. 8번. 자, 8번을 보니까 어떤 부분이 나와 있냐면 3옴의 저항 5개. 자, 보니까 3옴의 저항이 몇 개 있어? 5개 있대. 그 다음에 7옴. 자, 7옴의 저항이 몇 개 있어요? 3개. 그 다음에 자, 114옴의 저항이 몇 개 있습니까? 1개가 있대요. 이게 지금 다 무슨 연결돼 있대? 아, 이렇게 직렬 연결이 돼 있대. 이때 합성 저항은 얼마냐 물어봤어. 자, 직렬이니까 이 부분은 다 더해주시면 되지. 총 5개야. 그럼 몇 개? 15옴이 되겠다. 3, 5, 15. 이건 15옴이고. 자, 7옴의 저항이 3개. 7옴, 7옴, 7옴. 얼마? 총 21옴이 되겠지. 자, 이게 114옴이에요. 그럼 전체 합성 저항은 몇 옴이 됩니까? 더하니까 36에다가 114 하니까 자, 150옴이 되겠다. 전체 합성 저항.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건 어떤 특징이야? 자, 저항이 직렬로 연결이 될 때에는, 자, 값이 같을 때는 어떻게 된다? 하나의 저항값을 개수로서만 곱해주면 되더라.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저항값이 R 이게 N개가 있대. 전체 합성 저항은, 토탈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저항값을 개수로서만 자, 곱해주면 되더라.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처럼이 자, 병렬이 저항이 자, 병렬로 자, N개가 있대요. 전체 저항은 R이야. 같아. 이때는 전체 합성 저항은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의 저항값을 개수로서만 나눠주면 된다더라.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보실게요. 9번 보니까 이런 내용이지. 15매 저항 5개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가장 작은 합성 저항. 자, 직렬 연결이야. 방금 이 내용이잖아. 얻을 수 있는 가장 작은 합성 저항이니까 직렬이 아니고 병렬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를 해볼게. 자, 직렬 연결로 5개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5개가 있대. 자, 이게 총 몇 옴이야? 10옴이야. 그럼 총 합성 저항은 얼마가 됩니까? 10옴 곱하기 5. 자, 50옴이 된대요. 근데 이 부분을 자, 병렬로서 봤어요. 자, 10옴입니다. 이게 총 몇 개 있어요? 5개 있대. 그럼 하나의 저항을 자, 5개로 나눠 보니까 얼마가 돼? 2옴이 되더라. 자, 몇 옴이 돼요? 최소 2옴이 되겠지.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요 성격이야. 요놈과 요놈.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번을. 자, 10번을 보시게 되면 저항 2옴과 3옴을 직렬을 접속했대. 아, 저항 연결해봐. 자, 2옴이고 3옴이에요. 합성 저항 얼마? 이렇게 하나로 만들 수 있네요. 이게 얼마야? 5옴이지? 자, 5옴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합성 컨덕턴스를 물어봤어요. 컨덕턴스. 그러면 자, 컨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지멘스 모이고 뭐의 역수? 저항의 역수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죠? 그럼 저항이 전체 합성 저항이 얼마야? 5니까 5분의 1. 얼마 됩니까? 0.2. 자, 5가 되더라. 답은 0.2가 되겠죠. 자, 1번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11번을 보시자고요. 11번.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저항에 뭐하고 가해진 전압이 뭐하더라? 무슨 법칙? 아, 오메 법칙. 자, 오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볼트를 암페어로서 나눠준 값입니다. 자, 전류의 크기는 전류로 한번 나눠볼까? 전류 I는 전류의 크기는 누가 자, 크기를 결정합니까? 저항의 크기가 결정을 하죠. 자,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전류는 저항에 뭐하고 I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그죠? 그렇잖아. 그래서 반비례하고 가해진 전압에는 어떻더라? 비례하더라. 요 얘기다. 답이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되겠죠. 3번 오메 법칙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12번 15매 저항에 2A 전류가 흐를 때 단자 전압은 자, 저항은 10옴이고 자, 전류 I가 2A의 전류가 흘렀대요. 그때 V 구하래. V는 IR 얼마야? 10 곱하기 2. 자, 20V가 되겠다. 그죠? 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자, 13번을 보시자고요. 자, 13번. 자, 100V에서 5A가 흐르는 전열기에 100V에서 120V의 전압을 가했어요. 그때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아, 이것도 오메 법칙이잖아. 적용해봐야 되겠지. 자, 이런 식이죠. 자, 어떤 거냐면 지금 100V의 전압을 줬어요. 자, 100V의 전압을 줬는데 이때 자, 몇 암페어 전류가 흐르냐면 이게 5A 전류가 흐른대요. 이건 저항값이야. 저항값은 모르겠고. 자, 이 상황에서 자, 이 전압을 지금 몇 볼트로 올린 거야? 자, 120볼트로 올렸을 때 자, 이때 흐르는 전류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럼 미지수가 뭡니까? 전류죠. I야. I는 R분의 V인데 자, 전압은 얼마고? 120볼트예요. 그렇죠? 그럼 저항값을 구해야 되겠죠. 근데 저항은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자, 이 100볼트와 5A를 가지고 저항 구할 수 있죠. 저항은 I에 대한 V니 전압은 100이고 자, 전류가 5. 그러니까 몇 옴? 20옴. 저항은 20옴짜리지. 그래서 20옴. 자, 해보니까 자, 몇 암페어 전류가 흐릅니까? 자, 6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더라. 답은 몇 번이 돼요? 2번이 되겠지. 이해되시죠? 미지수가 뭔지부터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4번을 볼게요. 14번. 자, 14번을 보시게 되면
자, 회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8옴이고, 자, 스위치가 있고요. 저항이 있어요. 자, 이때, 자, 여기에 3옴의 저항이 있습니다. 자, 문제 잘 읽어보실게요. 그림 같은 회로에서 A, B 간에 2V의 전압을 가했어요. 자, 여기에 지금 내가 이렇게, 자, 2V의 전압을 가했습니다. 자, 이때 스위치를 닫았을 때, 스위치를 닫았을 때, 자, 이 저항을 내가 RX라고 할게요. 자,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전전류 I가, 자, 닫기 전에 전류의 3배가 됐대. 그때 저항 RX의 값은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스위치를 열었을 때와 스위치를 닫았을 때 이 전압은 일정하겠지. 전압이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첫 번째,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요 스위치를 내가 오프 시켰을 때야. 자, 오프 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자,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자, 전체 전압은, 전체 E는 얼마가 만들어집니까? 자, 이게 8옴이고 3옴이니까, 자, 얼마가 돼요? 11 곱하기 I가 되겠네. 그죠? 이해되시죠? 아니, 직렬 연결이니까.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스위치를, 자, 온 시켰어요. 자, 온 시켰더니, 자, 전압은 얼마가 되겠냐 이거야. 전압은,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는 병렬이니까 8 플러스 RX에 8 RX 플러스, 자, 3배의, 자, 전체 전류 I로 구할 수 있겠죠. 이게 전압이니까. 자, 이때는, 자, 지금 이 전류의 몇 배가 됐대요? 3배가 됐다라고 지금 본 거지. 3배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계산 한번 해보시자고. 이게 이제 같다라고 봤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 자, 11의 I는, 자, 8RX. 자, 8 플러스 RX 플러스 3배의 I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 I 없애봅시다. 저항값 RX 구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자, 요거 넘어가니까 3분의 11은, 자, 8배 플러스 RX, 8RX 플러스 3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다. 그러면 요 부분 이렇게 넘어가 봅시다. 그럼 3분의 11 마이너스 3배는, 자, 8 플러스 RX의 8배 RX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거 계산하니까 얼마야? 3분의 3. 3분의 9가 되겠죠. 3이 돼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3분의 2가 되고. 자, 8배 플러스 RX. 자, 8배의 RX가 되겠다. 그러면, 자, 이렇게 곱해져 보시자고요. 대각선으로. 그럼 얼마 됩니까? 자, 2배의 8배 플러스 RX가 뭐와 같으면 돼요? 3 곱하기 8배의 RX와 같으면 되겠지. 그렇죠? 그럼 여기 얼마야? 16 플러스 2배의 RX가 되고, 여기는 24의 RX가 되겠다. 자, 이 부분 이렇게 넘어가니까 얼마가 됩니까? 16은 22의 RX. 자, 고로 RX는 얼마 됩니까? 22분의 16이 되더라. 자, 이 부분 계산해 보게 되면 대략 얼마가 나와요? 대략 0.735이 나오더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됩니까? 자, 답이 3번이 되더라. 해보셔야 돼. 안 해보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을 한번 볼게요. 15번. 자, 15번을 보겠습니다. 자, 15번을 보니까 20옴, 30옴, 60옴의 저항 3개를 병렬로 접속했대. 그럼 그려봐. 자, 저항이 3개가 지금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자고. 병렬 연결이니까. 자, 이렇게 보시자고. 자, 20옴, 30옴, 자, 60옴의 저항을 병렬로 접속하고 여기에, 자, 몇 볼트의 전압을 가했냐면, 자, 60볼트의 전압을 가했대요. 자, 이때 이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전류값. 여기 흐르는 전류값이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전류 I는 R분의 V가 되겠죠. 자, 이 전압은 지금 얼마? 60V. 병렬 회로에서는 전압이 일정하니까.
그럼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저항이 되겠지. 그럼 전체 저항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전체 저항은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자, 20분의 1 플러스 30분의 1 플러스 60분의 1분의 1. 선생님, 아래는 더하고 더 위에는 그건 저항이 몇 개 쓸 때? 2개 쓸 때. 그죠? 자, 저항이 3개, 3개 이상이 되려면 이렇게 구해야 되겠지. 여기 얼마예요? 자, 구해보면 60으로 통분해 봅시다. 60이 되기 위해서는 3. 자, 32 플러스 1. 그죠? 9분의 1. 얼마 돼? 자, 6분의 60이 돼서 15옴이 되겠다. 전체 저항은. 그러면 전체 저항은 15옴이니까 얼마 됩니까? 자, 6A의 전류가 흐르겠죠? 여기에. 그래서 답이 2번이 될 거예요. 답이 2번이 되겠네. 이해되시죠? 자, 해보셔야 돼. 그림을 그려보시면 훨씬 더 빨라요.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 그림을. 회로는 자, 수식으로서만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좀 이해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접근하시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번. 자, 16번 보시자고요. 자, 15옴과 15옴의 병렬 회로에. 그래봐. 자, 병렬이래. 자, 15옴이고 15옴입니다. 자, 이 회로에 15옴에 흐르는 전류가, 자, 이 전류가 3A의 전류가 흐른대요. 이때 전체 전류.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얼마겠습니까? 라고요. 야, 그러면 여기 전압 구할 수 있죠. 이 전압은 얼마야? 30V 되겠지. 왜? 병렬에서는 전압이 일정하다며. 자, 3 곱하기 10 하면 30 아닙니까? 30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몇 암페어야? 2A의 4A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더라. 그럼 전체 전류 I는 자, 3 플러스 2가 돼서 몇 암페어? 5A의 전류가 흐르겠죠. 답은 4번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7번. 17번을 보시게 되면 회로의 접속점에서 볼 때 접속점에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방금 얘기했네. 어떤 법칙?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 자, 어떤 접속점에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은 어떻더라? 같다더라. 자, 요거지. 자,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자, 나가는 전류의 합은 어때? 같대요. 자, 이 법칙으로 인해 키르요프의 제1법칙. 그래서 키르요프의 커런트로 KCL이라고 하죠. KCL. 자, 답은 1번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보시자고요. 저항이 R1, R2의 병렬 회로. 아이, 모르겠어. 그래 봐. 모르겠어. 자, R1, R2. 자, 이런 병렬 회로예요. 회로에서 전류가 I일 때, 자, R2에 흐르는 전류가 I일 때, 자, 전체 전류, 이걸 제가 I0라고 할게. I0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이때 전전류 I0는. 그러면 자,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자, 여기 I는, 자, R2에 흐르는 I는 어떻게 구해요? R1 플러스 R2에 저항이 내게 아닌 남의 거지. R1의 전체 전류 I0. 뭐 I0에 대해서 구해야 되니까 그럼 I0는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 R1 플러스 R2에 자, R2에 흐르는 전류 I로 곱해주면 되겠죠. 자, 답이 몇 번입니까? 1번이 되더라. 1번. 이해되시죠? 자, 19번을 보시자고 이제. 19번입니다. 직류 250V의 전압에 두 개의 150V용 자, 전압계를 직류로 접속하여 측정을 했대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R1, R2가 되겠네. R1, R2. 자, 전압이 지금 얼마입니까? 250V예요. 250V인데 여기도 150V, 여기도 150V짜리에 자, 전압계를 설치를 했대. 그랬더니 자, 각 계기의 지시값은 자, V1, V2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얼마요? 내부 저항이 6kΩ이고 자, 그 다음에 전압계, 여기다 지금 전압계를 설치한 거야. 다 150V짜리. 근데 그 전압계 내부 저항이 하나는 6kΩ이고 하나는 4kΩ이래요. 자, 그때 자, V1과 V2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당연히 자, 전류가 일정하니까 전압과 저항은 어떤 관계? 비례 관계야.
몇 대 몇으로 걸리겠습니까? 몇 대 몇이야? 3대 2. 3대 2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는 150이 되는 거고 당연히 100이 되겠죠. 전체 합은 얼마? 250. 답이 몇 번입니까? 자, 2번이 돼야 되겠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분배 법칙으로 이제 적용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V1은 자, 내 거 플러스 남의 거에 비례 관계니까 내 거고 전체 250. 자, 구해 보니까 얼마나 됩니까? 자, 10분의 6, 25 곱하기 6. 자, 얼마? 150V 나오겠다. 그죠? 자, V2도 마찬가지지. 자, V2도. 자, 6 플러스 4에 내 거 4 곱하기 250. 자, 25 곱하기 4 얼마? 100V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자, 저항 직렬 회로에서의 전압 분배 법칙에서는 이 전압과 저항은 어떤 관계다? 비례 관계다. 자, 그 관계식을 가지고 풀어도 충분히 하시겠죠. 야, 답은 그래서 자, 2번이 될 겁니다. 자, 20번을 보시자고요. 20번. 다음 문제. 자, 20번을 보시게요. 자, 20번을 봤더니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4옴이고, 자, 6옴이래. 4옴, 자, 6옴. 자, 그 다음에 여기가 2.6옴짜리가 있어요. 자, 여기에 전압을 얼마를 인가해줬냐면, 자, 10V의 전압을 인가했습니다. 10V의 전압을. 그럼 문제 볼게. 4옴에 흐르는 전류의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4옴. 자,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의 값이 얼마냐? 그럼 전체 전류 알아야 될 거란 말이야. 전체 전류. 그렇죠? 그럼 전체 전류 구해봅시다. 전체 전류 I 제로는 자, R 제로에 대한 V니까 V는 10이고요. 전체 저항은 이게 2.6이고 자, 이 부분 계산을 해봅시다. 자, 4 플러스 6에 4 곱하기 6 얼마 돼요? 자, 10분의 24 얼마? 2.45. 2.4 플러스 2.6 얼마입니까? 5. 자, 몇 암페어? 2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더라. 전체 전류는 이게 2암페어입니다. 전류 분배 법칙에 의거해서 자, 어떻게 돼요? 자, I는 4 플러스 6에 자, 6이 되고 전체 2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얼마 돼? 10분의 12 1.2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겠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답이 1.2가 돼요. 4번이 되겠지. 이해되시죠? 자, 병렬 회로에서는 뭐 전류와 저항은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 왜? 뭐가 일정하니까? 전압이 일정하니까. 자, 이런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1번. 자, 21번을 보겠습니다. 자, 21번을 보니까 이 회로도 잘 보셔야 되겠죠. 이런 회로를 이제 델타 회로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모든 저항값은 다 2옴이에요. 2옴. 자, 2옴이고 전체 전류는 여기 흐르는 전류는 6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답니다. 이때 I1. 자, 이 I1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럼 다시 그림을 바꿔봅시다. 자, 이 접점에서 길이 나누어지니까 병렬이 되겠지. 그럼 회로가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똑같은 거지? 그죠? 자, 여기에 저항은 2옴이고요. 전체 전류가 자, 6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답니다. 이때 I1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흐르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 전체 저항은 얼마? 4. 여기 2. 자,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전류와 저항은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 그럼 여기 몇 대 몇으로 걸려? 4대 2. 당연히 여기는 4암페어, 여기는 2암페어 전류가 흐르겠네. 답은 4암페어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I1은 어떻게? 2 플러스 4에 자, 4 곱하기 전체류 얼마? 4암페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게 전류 분배 법칙이잖아. 그죠? 또는 자, 전류와 저항은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 자, 이렇게 보셔가지고 구하셔도 자, 충분히 하실 것 같습니다. 자, 22번을 이제 보시자고요. 22번. 자, 22번입니다. 자, 22번을 볼게요. 기전력 V체로 내부장의 R옴인 N개의 전지를 직렬로 연결했대. 자, 전지입니다. 전지 문제예요. 자, 기전력은 우리 기전력은 회로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자,
여기에 기전력이 V0예요. 내부 저항이 자 R옴이래. 자 이게 지금 N개 있대요. N개가 있어. N개. 다다다다닥 N개가 있더라. 자 요게 자 이렇게 N개가 있대. 자 이때 전체 내부 저항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전체 내부 저항은 직렬 연결이니까 직렬에서 저항값이 같은 거니까 어떻게 돼?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전체 저항은 내부 저항은 N R이 되더라. 답은 자 2번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전제.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내용 부분으로 좀 가셔야 돼요. 자 23번을 보시자고요. 23번. 기전력이 1.5, 내부 저항이 0.25인 전지. 그럼 전지 한번 그림 그려야지.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야 되겠죠. 자 내부 저항이 지금 얼마예요? 0.2예요. 다음 기전력이 1.5V입니다. 이게 몇 개 있대요? 5개 있대. 그럼 여기 몇 배 하면 돼? 5배. 그럼 여기는 얼마? 1. 자 여기는 7.5V.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자 외부 저항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 상태인데 직렬을 접속하여 단락시켰을 때 단락 전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여기 언제 어떻게 했어? 이렇게 단락이 됐대. 그럼 이 전류가 여기로 가지 않고 다 이쪽으로 흐를 겁니다. 단락전은 어떻게 돼? 저항에 대한 전압. 자 저항은 1이고 전압은 7.5니까 자 몇 암페어? 7.5암페어 전류가 흐르겠죠. 답은 4번이 될 거예요. 4번. 이해되시죠? 다음 24번.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전류계와 자 병렬을 접속하는 것은 자 전류계 측정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자 어떻게 이제 내가 전류계를 댔더니 이 전류계 지지값이 자 전체 전류값보다 자 어떻게 이제 작더라 이거야. 그럼 전류를 측정을 못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가상의 저항을 또 집어넣죠. 그래서 전류를 분배시켰어요. 그걸 뭐라고 해? 분류기라고 해. 분류기.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5번을 한번 볼게요. 25번. 자, 25번입니다. 자, 25번은 어떤 전압계 측정 범위를 전압계야 10배로 하자면 배율기의 저항을 전압계 내부 저항의 자, 몇 배로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요걸 아셔야 돼. 자, 우리 배율기에서의 전체 전압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V에 자, R분의 RM 플러스 자, 1로 구했죠. 이 공식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럼 배율기, 자, 배율이라고 하는 게 요거 되니까 V에 대한 V0는 R분의 RM 플러스 1이고 자, 이 자체 V에 대한 V로는 배율 M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M은 자, R분의 RM 플러스 1이 되고요. 다시 M-1은 자, R분의 RM이 돼서 자, 배율기 저항 RM은 얼마나 됩니까? M-1에 R이 되겠지. 그때 이 M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배율이니까 자, 이 측정 범위에 몇 배로 했다요? 10배. 자, 이게 10배야. 그럼 10-1에 R이 된대. 그래서 배율 저항은 원 저항이 몇 배? 9배. 9배를 측정 가능하다는 얘기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돼요. 그래서 배율기나 분류기는 여러분들이 우리 이 전압 있었죠? 이 전압 구하는 공식, 배율기의 전압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또 이해가 안 돼,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 그럼 다시 뭐부터 보셔야 돼요? 자,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다시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25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이 25문제 중에서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풀어보시고 또 안 되는 분이 계시면 또 질문도 하세요. 질문도 해보시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걸로 항상 만드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회로를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그림을 안 그려보고 수식으로서만 대입해서 풀어보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림 그리셔갖고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또 4장의 자, 직류 회로에 관련된 출제 예상 문제를 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